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이제 3월달 꽃피는 3월입니다. 우리 실력에도 꽃이 필 수 있게끔 열심히 공부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열공할 때가 됐고요. 자, 이제 3월달 오늘이 개강날인데, 오늘부터는 이제 심화 과정이다라고 해서요. 우리 이제 저 11월, 12월, 그리고 1, 2월 지금 두 과정을 했고요. 4달을 진행을 했고, 이제 세 번째 과정입니다. 그래서 심화 과정부터는 좀 수준이 좀 올라갑니다. 수준이 올라가서 우리 1, 2월 달에 안 했던 거, 1, 2월 달은 기본 과정이라고 그러죠. 말 그대로 기본 개념만, 기본 개념 위주로 수업을 했고요. 3월 달부터는 이제 예외라든지 또 숫자, 경미한 거 이런 것들 추가되었고, 우리 1, 2월 달 수업한 거에 한 1.5배 그 정도 분량이 될 거예요. 조금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3, 4월 달 과정이 조금 버겁다 이렇게. 오늘 또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처음 오신 분 안 계세요? 네. 처음 오신 분은 저 3, 4월 달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1, 2월 기본 개념, 기본 강의 그거 미리 좀 들어오시고 선행학습 좀 하시고 들어보시면 조금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벌써 우리가 두 과정 진행했으니까 지금 오늘 아주 기초적인 개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물론 설명하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 생략하고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시험 수준에 맞춰갖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3, 4월 달 수업한 거 갖고 이제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처음 할 때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우리 이제 공법 한 4달 정도 해보니까 공법 어때요? 처음에는 막막했던 뜬 게 하면서 점점 아주 재밌어지고 그러죠? 물론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공법 재밌다 그러면 100명 중에서 한 2명. 그 광인이라고 그랬죠. 광인.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이니까 공법은 그냥 최소한으로 한 50점만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업한 내용만 그 항상 말씀드리면은 그 제가 수업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 있죠. 그딴 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수업한 것만 확실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수업한 것만. 그래서 3, 4월 달에 조금 더 어려워지니까 그거는 이제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강의 계획서가 밖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3, 4월 과정은 9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9주. 여태까지는 8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공법은 한 9주 정도 해야 제대로 공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주차에서 우리 국토법의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끝난 다음에 농지법 먼저 하겠습니다. 농지법.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죠. 농지법. 한 번도 안 해갖고 농지법이 막 궁금하고 막 그러죠. 절대 그렇진 않은데요. 자, 그래서 농지법 한번 싹 정리하고요. 이 농지법이 좀 계륵 같아갖고, 이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내용은 2시간 꽉 채워갖고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좀 분량은 좀 됩니다. 근데 두 문제니까, 매 과정별로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3, 4월 달에 2주차에 땡겨갖고 농지법 미리 좀 하고요. 그 다음에 4주차에 이제 국토법이 싹 끝납니다. 국토법 끝나면, 우리 건축법하고 주택법 먼저 좀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건축법하고 주택법을 저 뒤에서 하다 보니까, 역시 또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렇게 제대로 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 주택법에 7문제씩 더 비중이 크니까 그 4주차 끝난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먼저 하고요. 그리고 개발법, 정비법 해서 이제 9주 과정으로 3, 4월 과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저 밖에 붙어 있는 강의 계획서 그거 이제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오늘 또 선물 나온 거 있죠? 저번 주에 나갔었는데 수정표 이거 받았어요? 됐다 많죠. 그래서 기본서가 작년 11월 달에 11월 말에 나왔는데요. 그 11월 이후에 또 개정된 것들이 또 짜잘짜잘하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표 제가 원래 보낼 때는 한 14페이지 정도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 개정된 사항들 다 합쳐보면은 한 40페이지 분량이 돼요. 짜잘짜잘하게 개정이 많이 되었고, 하여튼 좀 개정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개정이 되었고, 그 한 40페이지 분량 중에서 쓸데없는 거 다 빼버리고,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되는 것들, 그것만 수정표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보냈는데요. 자, 우리 팀장님이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낸 거에다가 다 추가해갖고, 개정된 거 다 추가해갖고, 수정표가 한 2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찾아갖고 다 수정하시라고 그러면은, 또 승질을 그렇게 내요.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여기 막 오려붙이고 막 이러다가 한 30분 지난 다음에 막 승질을 내면서 쌍욕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수정표, 이거 수정, 일일이 찾아갖고 수정은 분량 안 되니까 그냥 갖고 다니세요. 갖고 다니시면서, 저 중요한 사항들은 이제 수정표 참조해갖고 설명을 할 테니까 이렇게 일일이 또 개별적으로 수정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거 하루 왼종일 수정표 갖고 수정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4월달 정도 되면 이제 요약집 나옵니다. 그 요약집에 개정된 사항들 다 반영이 돼 있으니까 미리 기본서 다 수정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저 수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공법 좀 말씀드리고 본 수업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공법은 2차 과목입니다. 우리 시험의 2차 과목이고요. 자, 공포의 공법이라고 하는데, 자, 부동산 하면은 토지하고 건물, 특히 본질적으로 면에서의 부동산은 토지죠. 이 토지에 대해서 공법하면은 규제법입니다. 한마디로 규제법. 이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 규제하는 법이라고 그러죠. 그럼 국민들이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이용하고 거래하는 것을 국가가 규제해요. 규제하는 목적은 공익이죠. 국토의 난개발 방지 또는 투기 방지 이런 공익을 위해서 이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히 국토,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 이 국토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공법에서는 각종의 토지의 계획을 수립해요. 그리고 토지 계획에 따라서 국토를 이용 개발하고 국민들이 토지를 이용 개발하는 것을 규제합니다. 그래서 규제법이고 이 규제를 가하는 수단이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규제를 가하는 주체, 국가, 토지의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도 다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행정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공법에서는 행정청. 이 행정청을 먼저 알아야 공법을 공부할 수가 있고요. 우리 국토법부터 다 주어가 행정청이 돼요. 그러니까 이 행정청이라는 것을 모르고는 절대 공법을 공부할 수가 없죠. 그럼 행정청 하면은 크게 이제 두 명입니다. 이 국가하고 지자체. 국가와 지자체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하고요. 저 국가를 중앙행정청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고요. 우리 공법에서 중앙행정기관 하면 국토교통부, 그래서 줄여갖고 국토부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국토부의 장관을 국토부 장관. 그래서 정확하게 이러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우리 줄여갖고 국토부 장관. 두 글자로 줄여갖고 국장이라고 그러죠. 국장. 그래서 이 국토부 장관 이꼴 중앙행정기관 이꼴 국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말이 되죠. 국가라고 쓸 수도 있고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국토부 장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 똑같은 말. 그래서 이 국토부 장관이 곧 국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지방행정청, 이 지방정부인데 이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지죠. 먼저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 이 광역지자체 하면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요. 특별자치시 하면은 세종시,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그래서 세종시하고 제주도까지 요 5개를 우리가 광역지자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 나올 때는 다 써주는데 계속 다 써주려고 그러면 법조문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처음 나올 때만 다 써주고 줄여갖고 씁니다. 이 5개 광역지자체는 줄여갖고 뭐라고 쓰게 돼요? 특별시, 광역시, 도. 그리고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자, 뒤에 말 따니까 다 시 아니면 도가 되죠. 그래서 이 5개 광역지자체는 간단하게 줄여갖고 우리가 시도 이렇게 얘기하죠. 시도. 그리고 광역지자체장, 특별시는 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장, 도는 도지사, 그리고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까지. 자, 이 5명을 우리가 광역지자체장이다라고 하고요. 자, 이 사람들도 처음 나올 때는 역시 다 써줍니다. 다 써주는데, 이거 계속 다 써주면은 법조문이 막 두 줄씩 하고 그러죠. 그래서 줄여갖고 써요. 그럼 줄여갖고 어떻게 부르게 돼요? 시장 아니면 도지사. 그래서 줄여갖고 시도지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시도지사, 이 사람들이 우리 공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죠. 시도지사, 시도지사. 그냥 매 페이지마다 시도지사 하는데, 이 시도지사가 누군지 모르니까 공법이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도지사 하면은 이 5명을 얘기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 밑에 이제 풀뿌리가 되는 기초지자체를 또 두고요. 그리고 특별시 안에는 자치구, 강남구, 서초구 같은 자치구가 있죠.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자치구가 총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25개. 자, 이런 시험에 안 나오는 건 또 귀신같이 머리에 딱 박혀 있죠. 그래서 25개의 자치구로 구성되는 큰 도시가 서울특별시가 되죠.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같은 광역시 안에도 서구 같은 자치구가 있는데 광역시 안에는 군도 들어갑니다. 이게 특별시하고의 차이점.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와 군이 있다. 우리 광역시 안에 군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옆 동네 강화군, 옹진군 이런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도 있고 군도 있고요. 그다음 경기도 같은 도 안에는 김포시 같은 시도 있고 뭐 연천군 같은 군도 있죠. 그래서 시와 군, 기초시, 기초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초지자체는 시, 군, 자치구가 됩니다. 그래서 줄여갖고 시, 군, 구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똑같이 시라고 하는데 시도 할 때 시하고 시군구하고
이거 다르죠, 의미가. 그래서 똑같이 국어는 시라고 쓰지만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니까 이걸 우리가 서로 약속해갖고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장, 자치구는 구청장. 군일 때는 군수, 시면은 시장.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줄여갖고 시군구청장이라고 하고요. 시군구청장이 기초지자체장으로서 자, 여기 써놓은 순서가 그대로 행정처의 위계질서다라고 합니다. 자, 위계질서라는 것은 상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제3급 행정청이라고 할 때는 국토부 장관. 물론 국토부 장관 위에 총리, 대통령 있죠. 근데 총리하고 대통령은 우리 공법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제일 높은 사람은 국토부 장관. 그 다음이 시도지사. 제일 밑에가 시군구청장. 그대로 위계질서예요. 그래서 공법은 무조건 위계질서대로 규정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 시장하고 군수. 자, 시장 군수가 토지의 계획을 수립했어요. 시장 원수는 계획 수립해갖고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아요? 시장 원수는 바로 위에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받는 거죠. 도지사. 그래서 시장 원수는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했다.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가서?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받습니다. 절대 시장 원수가 한 달이 뛰고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고 있던 거 없어요. 무조건 시장 원수는 도지사,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 딱 위계질서대로 우리 공법이 규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공법에서 이 시군구청장, 기초지자체장의 권한이 있고 광역지자체장, 시도지사의 권한이 있죠. 우리 대표적으로 이 시군구청장한테 와서 허가받는 게 뭐가 있어요? 시군구청장이 허가받는 거. 자,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도 많죠. 그 뉴페이스들 또 많이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 열심히 했던 그 실력을 또 보여줘야 되고 실력을 자신하고 막 그래야죠. 보여줄 게 없어요. 그래서 자, 건물 건축 하려면 건축 허가 받아야죠. 건축 허가는 제일 가까운 사람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받는 게 원칙이죠. 그 다음에 전국토에 빠짐없이 지정해놓고 가장 기본적인 토지의 규제를 하는 용도지역이라고 그래요. 용도지역은 누가 정하는 게 원칙이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의 권한, 시군구청장의 권한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 세종시하고 제주도 얘들은 특징이 기초지자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법적으로 기초지자체가 없어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 뭐 제주시, 서귀포시, 시라고 부르죠. 근데 그런 것들은 기초지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하고 제주도는 기초지자체를 두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세종시나 제주도에서 건축허가 누구한테 가서 받겠어요? 세종시장, 제주도지사. 또 용도지역을 누가 정하겠어요? 세종시장, 제주도지사. 이 사람들은 밑에가 없으니까 다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다 되는 게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니까 자, 이 사람들은 만능인데 이 사람들 갖고 우리 시험에서 논점으로 물어보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다 된다. 그래서 이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그냥 광역지자체장이다. 이 정도 위계질서를 우리가 파악하고요. 이하에서는 그냥 가로 묶고 갖고 생략해도 무방해요. 괜히 기로만 지니까 무방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요 자치라는 말, 자, 요 말이 키워드라고 그랬죠. 그럼 자치라는 것은 국가의 감독, 승인 필요 없이 스스로 관할구역의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권한, 즉 스스로 관할구역을 통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것을 자치권이라고 하고요. 이 자치권을 이꼴 결정권이라고 합니다. 결정권. 그래서 이 계획을 결정해서 관할구역을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권한, 이 자치권은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 거냐? 도지사.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 시도지사는 국가의 감독 승인 필요 없어요. 스스로 관할구역을 통치해 나갈 수 있는 자치권이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자치권자에서 하나 더 있죠. 이 도 밑에 있는 시. 자, 이 기초시를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요. 인구가 50만 이상일 때는 대도시. 인구 50만 미만일 때는 일반시. 그래서 50만 기준으로 해서 50만 이상일 때 이 대도시의 시장도 자치권을 인정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대도시장, 뭐 대표적으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저 창원시 같은 이런 대도시는 광역시로 승격 안 시켜주는 대신 자치권을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이 자치권을 갖는 지자체장 하면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 사람들이 관할구역의 계획을 결정해서 그대로 집행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결정권자, 자, 결정권자 하면은 원칙적으로 누가 돼요?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장. 그래서 이 계획 파트에서는 대부분의 권한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권한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
자, 우리 공법에서 이 토지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를 관할구역이다라고 하고요. 이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의 단위는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특별시하고 광역시 관할구역에 토지 계획을 수립하죠. 그럼 원래 특별시, 광역시와 같은 급이 도인데 도는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어져요. 우리 예를 들어 갖고 경기도만 해도 경기도 안에 시하고 군 딱 몇 개 있다고 그래요. 별로 경기도는 관심이 없죠. 맨날 서울시만 관심이 있는 거고. 그래서 경기도 안에 시하고 군이 31개가 있어요. 31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 경기도를 놓고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좀 벅차죠. 그래서 도가 아니고 도 밑에 시하고 군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의 단위라고 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이 됩니다. 글자 따서 특광시군. 저희는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토지의 계획을 수립하죠. 그럼 우리 국토법에서 이 특광시군 이거 계속 다 써주려고 그러면 길어지니까 세 글자로 딱 줄여갖고 쓰게 되죠. 특광시군 이거를 뭐라 그래요? 줄여갖고 도시군이라고 그러죠. 도시군.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할 때 그 도시군 하면은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지칭하고요. 그 다음에 특광시군 우리나라에서 이 4개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토지의 계획을 수립해도 궁극적으로는 전 국토에 빠짐없이 다 토지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국민들이 토지를 이용 개발하는 것을 규제한다. 그래서 공법은 규제법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국가나 지자체 행정청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처음 할 때만 좀 어려워 보이지 이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지금 세 번째 하죠. 세 번째 듣는 분도 있어요. 근데 표정을 보면 뭐 맨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행정청 이거부터 확실하게 잡아야 이하에 우리가 공법을 공부해 나갈 수가 있고요. 저는 행정청이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 이게 공법인데 우리 공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공법 이런 법은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 시험의 2차 과목의 제목입니다. 뭐 중개사법, 공법 하듯이 시험 과목이고요. 공법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6개 개별 법을 공부하게 되죠. 자, 6개 법률 뭐 있어요? 뭐 국토법, 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 6개 개별법을 공법이라는 한 과목에서 배우다 보니까 그래서 내용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괜히 공법 싫어하는 게 아니고 공법이 내용이 제일 많다 그죠? 그래서 기본서도 제일 두껍고요. 국토법하고 건축법 2개 법만 합쳐도 중개사법 이딴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4개를 더해갖고 총 6개 법을 한 과목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내용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생소한 이 규제를 다루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공법이죠. 처음에 공부할 때는 뭔 얘기하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죠. 뭐 우리가 여태까지 접하지 않았던 생소한 규제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법이 이제 규제법으로서 처음에 시작점만 좀 높아요. 대신 우리 공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용어라고 그랬죠. 용어. 이 용어만 확실하게 잡히면 내용 자체가 어려운 법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내용은 규제법이니까 규제의 핵심은 명확성입니다. 뭐를 하지 말라는 건지 명확해야 국민들이 어기지 않고 따라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명확한 규제 내용을 어려운 말로 써놨다. 그래서 이 용어 이게 첫 번째도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도 제일 중요한 거고요. 세 번째도 제일 중요한 게 용어입니다. 그래서 용어만 잡히면 내용 자체가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 용어 우리 본 시험에서도 40문제 중에서 거의 10문제가 용어 갖고 물어봅니다. 이 말을 알고 계십니까? 그 정도로 공법은 용어가 가장 중요한 법이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자꾸 물어보고 그러죠.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보고 듣고 떠들고 하라는 거예요. 또 써보고. 그래서 자꾸 보고 듣고 떠들고 써보고 해서 용어부터 확실하게 잡으면 뭐 나머지 별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자꾸 물어보면은 또 꿍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수업 시간에 침묵은 똥이라고 그랬죠. 침묵은 금이 아니고 침묵은 똥이다. 그래서 자꾸 틀려도 괜찮아요. 뭐 틀린다고 제가 뭐라 그래요? 막 뭐라 그래, 막 그냥. 그래서 틀린다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니까 자꾸 보고 듣고 떠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학습 문제도 저 11월 달에 제가 쓰는 거 한번 나갔는데 쓰는 거 한번 나가니까 뭐 처음 들어갖고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써보라 그러니까 또 승질을 내고 막 뒤에서 들어보면은 막 쟤 왜 저러냐 막. 응? 그래가지고
자, 그때 살짝 OX로 바꿨어요. OX로 살짝 바꿨는데 다시 3월 달부터는 쓰는 걸로 나옵니다. 쓰는 거. 자꾸 써봐야 돼요. 이 어려운 말들 자꾸 써봐야죠. 그래서 저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갖고 3월 달에 그 확인학습 문제 이제 매주 수업 끝나고 확인학습 문제 푸니까 쉬는 시간에 떠들지 마시고 하여튼 문제들 이렇게 꼬박꼬박 풀어보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법률 들어가 있습니다. 자, 30페이지가 되죠? 30페이지. 자, 첫 번째 법률, 국토법.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하는 법률. 자, 이 법이 우리 군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법이고요. 우리 시험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2문제니까 출제 비중이 30%예요. 근데 그 30% 출제 비중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법이 이 법이 되죠. 그래서 이유는 우리 공법 1번부터 12번까지 딱 이 법의 내용 갖고 시험을 보게 되죠. 그러면 1번 문제 딱 봤는데 아는 거 나왔어요. 마치고 2번도 아는 거 나왔다. 마치고 이러면은 자신감 뿜뿜 그 시험 잘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작년 시험 같이 1번 보니까 몰라. 2번도 보니까 몰라. 그러면은 있던 자신감도 쪼그라들어갖고 시험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30일의 시험에서 공법이 제일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이유는 이 첫 번째 법률, 얘 갖고 12문제 중에서 10문제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쫄아가지고 제일 실력 발휘도 못하고 그냥 시험 끝나버리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 시험에 떨어진 이유가 두 개요. 공법 꽈락. 두 번째로 공법 꽈락은 넘어갔는데 2차 평균 점수 미달 요걸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공법이 하여튼 우리 2차 과목의 합격 불합격을 좌우하는 가장 메인 과목이다라고 하고요. 이유는 이 첫 번째 법률 얘 때문에 작년에. 그래서 우리 공법의 자신감을 위해서라도 이 법은 반드시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법이다라고 하고요. 자, 하나씩 풀어보면은 국토, 이 국토하면은 전국의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라면은 다 이 법의 규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국토를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서 이용하는 법이다.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이거를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국토의 선계획.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갈지 미리 철저하게 행정처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국토를 이용하고 개발하자. 후개발 또는 후이용. 그래서 이 계획에 의거해서 이용 개발해야 국토의 난개발도 방지 또는 균형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 여러 가지 공익을 도모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국토의 선계획, 후개발 체계에 관한 법인데, 자, 이 법은 이름에서 계획 파트, 이용 파트 딱 나눠지죠. 자, 어디가 더 중요한 거냐? 계획 파트. 이 계획 파트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12문제 중에서 이 계획 파트에서 7개, 이용 파트에서 5개, 이 계획 파트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국토계획법 이렇게 부르죠. 국토계획법. 근데 국토계획법도 길어가지고 그냥 우리 앞을 잡다 갖고 이하에서는 국토법이라고 합니다. 국토법, 국토법에서 우리 공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법이다라고 하죠. 그럼 먼저 이 국토법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각종 토지의 계획부터 수립하는데요. 이 계획을 수립하는 요 계획 체계, 요게 국토법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그 30페이지에 보면 총칙해가지고 국토법의 목적, 그거 다 좋은 얘기니까 읽어보시고, 그 밑에 용어정의 해갖고, 그 용어정의. 용어에서 뭐 29회 30회 이렇게만 써놨는데 매년 나옵니다. 매년 한 문제도 아니고 거의 두 문제씩. 작년에는 한 문제, 재작년에는 두 문제. 이 용어에서 국토법에서 쓰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는 단순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하여튼 제일 중요하다 그랬고요. 그래서 용어에서 그 앞에 다 계획 파트가 쫙 열거가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용어하고 체계하고 같이 묶어갖고 보고요. 저희 판사하는 거, 이 PPT, 이거는 다 강의 노트에 다 있죠. 강의 노트로 다 나간 거니까 그거를 이제 구입하셔갖고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또 사놓고 한 번 제 얘기를 안 하니까 한 번을 펴보질 않아요. 그래서 다 강의 노트에 PPT 자료 있으니까 이걸 일일이 필기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은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집중해갖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만들어놨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용어하고 체계하고 한번 묶어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 용어에서 맨 위에 그 국가계획이라는 거 나오죠. 국가계획. 자,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 그 중앙행정기관 하면은 국토부 장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국가니까 국가가 수립하는 계획, 국가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수립하거나 또는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 그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우리가 국책사업이다라고 하죠. 국책사업. 4대강 사업 같은 국가 정책사업, 이런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밑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는 계획이다. 거기다 또 하나 포함되는 계획. 자, 여기에 또 몇 년 전에 포함되지 않는 계획이다 해서 또 치사하게 물어봤고요.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다. 그럼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합쳐가지고 무슨 계획이냐? 도시군계획이라고 하고요. 이런 도시군계획인데 국토부 장관이 국책사업하기 위해서 수립할 때는 국가계획이다라고 따로 부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갖고 4대강 정비하는 거, 4대강 하천도 다 기반시설입니다. 우리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럼 하천을 정비한다. 이것도 다 기반시설의 정비니까 우리 좀 이따 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 내용이죠. 기반시설의 정비. 그런데 4대강 정비하는 것은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토를 놓고 국가가 국책사업을 하죠. 이런 국책사업하기 위해서 수립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따로 무슨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냐? 국가계획.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전국토를 대상으로 수립하거나 국책사업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이름을 국가계획이라고 따로 부르게 되죠. 자,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광역도시계획. 자, 여기서부터 우리 공부하는 계획들이 돼요.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자, 광역도시계획이든 광역계획권이든 앞에 이 광역자 붙었어요. 자, 광역 넓은 지역인데 우리 국토법에서 광역이라고 할 때는 의미가 따로 있죠.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 그래서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자, 이런 2개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주는 거죠. 계획권이라는 것은 여기다 계획 수립합니다.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계획권을 지정한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2개 관할구역을 묶어가지고 계획권을 지정을 했대요. 그럼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고 2개 이상 관할구역 묶어줬으니까 이거 뭐라고 부르면 돼요? 광역계획권. 그래서 항상 이 광역이라고 할 때는 앞에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지칭할 때 광역자를 붙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광역이라는 말, 여기 실생활에서 들어본 거 있어요? 없어요? 광역버스, 광역철도, 광역수사대 다 광역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 그래서 처음 할 때만 그랬지 이거 한 번, 2번 들으니까 이제 쭉쭉 들어오죠. 아니면 됐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준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해놓고 이 광역계획권의 토지를 앞으로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갈지 그 장기적인 발전 방향, 정책을 지시하는 계획을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좀 이따 볼 거니까 일단 이 정도 들어두시고. 그럼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럼 틀려요. 얘는 특수계획이죠. 뭐가 먼저 지정돼야 되냐?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이라는 게 지정이 됐을 때만 수립하는 특수한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광역계획권은 한 5개밖에 없어요.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해갖고 몇 개 광역계획권이 따로 지정됐을 때만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자, 일반에서 전국토에 빠짐없이 수립되는 일반적인 계획을 도시군계획이라고 하죠. 도시군, 이 말이 국토법에서 계속 나옵니다. 하여튼 도시군 해갖고 국토법에서만 한 200번인가 나올 거예요. 계속 도시군 하는데, 일단 도시군, 요거부터 풀어갖고 보면, 저 일반적으로 도시, 뭘 도시라고 그래요? 도시. 개발되어 있는 곳을 도시라고 그러죠. 건물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 관할구역으로 따지면 특별시하고 광역시, 그리고 김포시 같은 시들. 특별시, 광역시, 시는 개발된 곳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다 이렇게 부르고요. 근데 저 시골의 군은 시골이죠. 도시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냥 군은 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자, 요거를 3글자로 줄여갖고 뭐라고 그러는 거냐? 도시군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물론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세종시하고 제주도도 들어왔는데 얘들은 항상 생략한다고 그랬죠. 생략하고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도시군. 그럼 도시군 계획이란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토지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특광시군 이 4개에 속하지 않는 지역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관할구역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도 궁극적으로는 전 국토에 빠짐없이 다 수립되는 계획이 도시, 군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다시요, 도시군 계획은 종류가 2가지로 나눠져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기본짜고 관리짜고 빼버리니까 각각 뭐만 남아요? 도시, 군 계획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합쳐가지고 무슨 계획이냐? 도시, 군 계획이다라고 하죠. 그러면 도시군 계획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단 뭐로 그러면 돼요?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인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이러면 100점.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자, 얘부터 하나씩 풀어보면, 자, 도시군 했으니까 항상 똑같아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이 기본자가 붙는 것도 다 발전 방향 지시입니다. 장기 발전 방향. 그래서 관할구역의 토지를 앞으로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갈지 장기적인 발전 방향 지시한다라고 하죠. 그럼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뒤에 말이 같아요. 장기 발전 방향 제시. 그럼 이 장기적인 발전 방향, 이걸 우리 법에서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하죠. 정책을 제시. 각종 이제 토지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요. 근데 이 정책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빈말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니까 이 정책 계획 2개는 수립이 돼도 직접적으로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규제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법이라는 것은 규제법이라고 그랬죠. 토지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에 따라서 규제하는데 이 2개 계획은 수립이 돼도 직접적으로 우리의 토지 소유권을 규제하는 효과는 없더라. 이런 직접 우리한테 효과가 없는 계획을 비구속적 행정계획. 우리한테는 규제를 가하는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면 구속력이 없으니까, 저 규제 안 하니까 이 2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몰라도 관계없어요? 몰라도 상관없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냥 쭉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공법을 공부하면서 처음 겪게 되는 문화적 충격이라고 그랬죠. 문화적 충격. 그래서 이 비구속적 계획 2개는 중요성도 떨어집니다. 합쳐가지고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합쳐갖고 한 문제. 재작년 30회 때는 아예 안 물어봤어요. 아예 계획에서 하나도 안 나왔고요. 작년에는 또 한 문제씩. 그러니까 그냥 합쳐갖고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토지계획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자, 얘는 우리 시험에서 한 문제가 뭐예요? 거의 2문제씩 나오는 가장 중요한 토지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이것도 풀어갖고 보면 도시군,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구체적으로 뭐 하는 계획이냐? 관리하는 계획이다. 자, 관리한다 이거 풀어서 얘기하면 관할구역의 토지를 개발합니다. 자, 이 개발은 신도시 개발한다고 그랬죠? 뭐 신도시 개발. 정비는 뭐예요? 정비는 고쳐준다. 요거는 재개발이라고 그랬죠. 그럼 새로 개발할 수도 있고 다시 개발할 수도 있고 보존할 곳은 보존. 그럼 관할구역의 토지를 구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하거나 보존한다. 자, 요거를 줄여갖고 집행한다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이 집행과 관련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수립이 되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제 내 땅인데 내 맘대로 못 쓰게 제한, 또는 내 땅 팔기 싫어도 국가가 강제적으로 뺏어가죠. 수용. 이런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구속력이 발생하는 구속적 계획, 이 규제를 가하는 효과가 있죠. 그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하니까 얘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도 관계없어요? 근데 왜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어요? 더더군다나 토지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중개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런 토지의 규제를 정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여기 저 실무나 가면은 등기 같은 거는 법무사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세금은 세무사한테. 전문가들이 따로 있죠. 그런데 토지에 대한 규제는 전문가가 따로 없어요. 중개사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규제는 중개사가 스스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처음 공부할 때 공법 제대로 해놓으면 나중에 실무 가서 제일 많이 써먹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토지에 규제를 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가장 중요한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기본계획, 관리계획 합쳐갖고 도시군 계획인데, 자,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 그 관할구역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거냐, 미래상을 제시하는 거죠. 미래상, 멋진 미래상. 그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현실에 집행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얘는 미래계획, 얘는 현재계획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걸 좀 유식하게, 요거는 정책계획, 집행계획, 정책계획, 집행계획 2개를 합쳐가지고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저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관할구역의 토지를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는데 뭐 아무거나 신도시 개발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상위계획에서 제시해준 각종의 정책 중에서 뭐를 집행할 거냐. 일단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집행할 사항을 결정부터 합니다. 그리고 결정해놓고 결정한 대로 집행을 해나가게 되죠. 저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 내용, 각종의 정책을 일단 6가지로 결정해놓고 결정한 대로 집행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 6개다 보니까 요게 첫 번째 물어보는 논점이 되죠. 그래서 다음 중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 중에서 4개 주고 5만 거 하나 껴갖고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죠. 그럼 먼저 1번에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하고요. 자, 이번에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하는데 이 용도구역은 우리 나중에 이제 다 배워요. 이 다 독자적인 거죠. 그래서 원칙 용도구역은 법에서 이름으로 쭉 나열을 해줘요. 그래서 이름, 이제 용도구역의 이름도 좀 알아야 돼요. 개자는 개발제한구역, 소위 우리 그린벨트 이렇게 부르죠. 개발제한구역, 그럴 줄 알았어요. 얘 별명이 섭섭이라고 그랬죠. 섭섭이. 시험 볼 때까지도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이름도. 그래서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좀 이름이 길어요.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래서 개, 도, 시, 수. 이 4개 구역을 묶어갖고 용도구역.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용도구역 이름 장난쳐갖고 물어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용도구역 이름 확실하게 좀 보고요. 그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한다. 다 뭐를 결정해 주는 거냐? 용도. 이 용도라는 말의 의미는 쓰임새입니다. 그래서 쓰임새를 정해주는데 뭐의 쓰임새요? 토지계획이니까 다 토지죠. 그래서 관할구역에 토지가 있어요. 행정처의 계획으로 이 땅 이렇게 쓰세요. 쓰임새를 정해주는 것을 지역지구 구역을 정한다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가 용도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용도지역은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라면 무조건 빠짐없이 다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 이 땅은 개발할 땅, 이 땅은 농사지을 땅, 이 땅은 보존할 땅,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을 정한다라고 하고요. 이런 용도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일부 토지에 추가적인 쓰임새를 정해주는 것을 용도지구.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일부 토지에 추가적인 쓰임새를 정해준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용도구역. 얘는 이번에 따로 썼으니까 지역지구 관계가 없이 독자적인 쓰임새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우리 그린벨트 이거 뭐 하려고 지정해요? 개발제한구역 지정하는 목적. 또 보면 물어보고 보면 눈길을 다 회피해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가 너무 무질서하게 확산, 팽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 외곽에 녹지의 띠를 둘러친다고 그랬죠. 녹지의 띠니까 그린벨트. 그래서 개발을 일체 금지시킴으로써 도시가 너무 무질서하게 팽창되는 것을 방지하자. 이런 독자적인 목적으로 지정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독자적인 쓰임새를 정해준다. 그러면 지역지구 구역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갖고 땅에 이제 구체적으로 지정이 돼요. 지정이 되면 이제 효과, 이 용도대로만 토지를 쓰도록 우리한테 규제합니다. 이 규제하는 것을 행위 제한한다.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한다라고 하고요. 이 행위 제한이라는 직접적인 효과가 우리한테 발생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됐어요. 그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행위 제한 3가지 제한하죠. 먼저 생활권에 맞는 것만 건축하도록 건물 짓는 것부터 제한, 그거를 건축 제한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권에 맞는 크기로 건물 짓도록 건물의 크기, 건폐율, 용적률, 그래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가장 기본적인 3가지 제한하는 것이 용도지역. 그 다음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용도지역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것이 용도지구. 용도구역은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아예 따로 정합니다.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해서 이런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하자 하는 것이 용도구역. 그래서 행위 제한이라는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하면서 이 용도대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지역지구 구역이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3번째,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합니다.
자, 이것도 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데요. 우리 기반설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민들 생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시설, 소위 인프라 그러죠. 뭐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이런 것들을 통칭해갖고 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그 도로 같은 것도 다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같은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아무데나 막 설치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교통량 이런 것부터 조사해갖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차로의 도로를 언제부터 설치할지 기반시설 설치할 때도 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계획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요. 그럼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도로를 설치하기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름이 바뀝니다.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그럼 도로 같은 것을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는데 도로 설치하기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체적으로 결정했어요. 그럼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되고요. 그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했다. 도로 설치하기로 결정. 다음날 읍든 도로가 뚝딱 생기는 게 아니죠. 이제 결정한 도시군계획시설을 구체적으로 설치하게 한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줄여갖고 시설사업을 시행해서 관할구역에 도로도 놓고 전철도 놓고 각종의 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설치하고요. 그래서 이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일단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무슨 시설로 결정부터 해야 되냐.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 그리고 결정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해서 설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이 시설사업 주에 널려 있다고 그랬죠. 도로를 설치하고 있다. 그거 무슨 사업 하는 거예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하는 거죠. 전철을 놓고 있다. 그것도 무슨 사업 하는 거예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하는 거죠. 그래서 얘만 9글자가 되니까 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이런 어려운 말부터 일단은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항상 주위에서 도로 공사하고 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참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자꾸 떠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꾸 이 어려운 말부터 익히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개발. 뭐 검단 신도시 같은 신도시개발. 정비사업은 구도시 재개발. 그러면 신도시를 개발하든 구도시를 재개발하든 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야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고요. 그럼 3번하고 4번에서 사업이 또 3개가 나오죠. 시설사업이 있고 개발사업이 있고 정비사업이 있고 이 사업들이 다 각각 별개의 사업이죠. 다 막 10년 이상씩 걸리는 큰 사업들인데 자, 요 3개 사업의 공통점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 3개 사업을 합쳐가지고 무슨 사업이냐.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또 부르게 되죠. 도시군계획 사업. 그래서 도시군계획 사업 하면 3가지 있는 거예요.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그래서 이게 29회 때 공법 1번 문제예요. 도시군계획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럼 이 3개 사업 찾는 거. 이딴 거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맞추라고 주는 거고요. 자, 이 중에서 요 시설사업의 절차만 국토법에서 대표적으로 직접 정합니다. 개발사업의 절차는 개발법, 정비사업의 절차는 정비법에서 따로 빼갖고 규정하는 거죠. 이유는 개발사업, 정비사업의 절차까지 다 국토법에 담게 되면 우리 국토법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개발법, 정비법에서 각각 따로 빼갖고 절차를 규정하고요. 그래서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다 국토법의 내용입니다. 즉 국토법의 부속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 용어들 비슷한 거 6개 나온다고 그랬어요. 6개. 첫 번째 도시군 계획, 두 번째 도시군 기본 계획,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 네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 다섯 번째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여섯 번째 도시군 계획 사업. 지금 6개 법률 용어들 쫙 읽어본 거예요. 처음 할 때는 야, 뭐 도시군 어쩌고저쩌고 비싸부리한 것 같은데 다 다른 말. 그래서 처음 할 때는 딱 충격이 컸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째 오니까 어때요?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오죠. 뭐 언젠간 들어오겠죠. 언젠가는. 시험 끝난 다음에 들어오고 그러면 안 돼요. 시험 보기 전에 들어와야죠. 그래서 이 용어들 비슷한데 다른 것의 차이점. 이거 변별력이라고 그랬죠. 이 변별력은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니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습득이 됩니다. 그래서 공법은 조금 용어가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 걸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하고요.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합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든 지구 단위 계획이든 다 이 지구자가 붙었죠. 지구의 의미는 일부.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일부를 지칭할 때는 지구자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부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예를 들어 우리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의 전부를 놓고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기반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결정. 그거는 인천광역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부르죠. 그럼 인천광역시 도시군 관리계획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있는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을 뿐이지 다 있는 계획들. 그런데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이 이렇게 넓은데 전부를 놓고 계획을 수립하려면 조사만 몇 년씩 걸려요. 그럼 신속한 집행이 안 되니까 인천광역시의 일부, 우리 학원 있는 동네, 이름도 아주 죽인다 그랬죠, 여기. 왕길동, 홍길동도 아니고 왕길동. 하여튼 제가 왕길동을 벌써 3년째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왕길동에다가만 도시군관리계획 수립할 수도 있고요. 그 왕길동은 인천의 일부니까 이때는 이름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왕길동 지구단위계획이다. 이렇게 불러주죠. 그럼 무슨 동네에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거냐?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역부터 지정해요. 왕길동에다 지정했으면 뭐라고 부르면 돼요? 왕길동 지구단위계획 구역. 너무 기니까 왕길지구 줄여갖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주위에 뭐 검단지구가 됐든 검암지구가 됐든 청라지구가 됐든 다 뭐의 줄임말이냐? 지구단위계획 구역.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 몰랐을 뿐이지 다 주위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구역부터 지정해서 여기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합니다. 뭘 하려고 수립해요? 그 일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위에 무슨 지구 다 공통점은 계획적으로 신도시로 개발되거나 구도시 재개발되는 것, 이런 것이 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그 일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6번에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내용인데요. 자, 일단 입지규제 최소 구역, 얘는 본질부터 알아야죠. 본질은 뭐냐? 용도 구역이 하나입니다. 용도 구역인데 2번에다 쓴 게 아니고 6번에 따로 빼놨어요. 이유는 얘는 종래 용도 구역하고 성격이 정반대. 우리 종래 용도 구역, 개발 제한 구역 이런 것들은 이름대로 개발을 못하게 제한하려고 지정하죠. 그런데 거꾸로 얘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 구역이다. 그래서 우리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 죽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래 막 투개갖고 올라온 거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경기 같은 거 바닥을 찍고,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 도입된 용도 구역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고요. 얘는 이름대로 입지규제, 규제를 뭐 해준다? 최소. 그럼 입지라는 말만 알면 된다 그랬죠? 자, 입지가 뭐예요? 건축. 건물 건축하는 것을 입지한다 그러니까 건축 규제, 충수 제한 이런 거 딱 풀어갖고 100층짜리도 지으면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 구역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다라고 하고요. 자, 얘는 용도 구역이니까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합니다.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까지. 그래서 6개입니다. 일단 6개로 모든 정책을 다 결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집행. 집행하면서 이제 내 땅 내 맘대로 못 쓰게요. 또 사업하면서 내 땅 팔기 싫어도 강제적으로 국가가 뺏어가죠. 국가가 뺏어가는 거를 두 글자로 수용. 그 사람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용이라는 말도 자연적으로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수용 같은 이런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하는 구속적 계획이고요. 그래서 결정하는 내용 일단 앞글 졌다 갖고 용용기도지입. 용용기도지입. 얘는 우리 시험 볼 때까지 1000번이 뭐예요? 10,000번이 뭐예요? 10만 번은 떠들어요. 10만 번. 용용기도지. 용용기도지. 그래서 처음 할 때만 어색한 거지 나중에 하면 찰떡같이 붙는다 그랬죠? 용용기도지입. 다 외워놓고 물어보면 또 틀려요. 저는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동형모의고사 이렇게 이제 시험하고 똑같이 동형모의고사 이제 4주에 걸쳐갖고 테스트합니다. 동형모의고사의 3주를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을 갖고 물어봐요. 3번을 다 틀려.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용용기도지입 6가지 결정해서 구체적으로 집행. 이게 국토법의 전체적인 체계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교재 한번 보죠. 저는 가로 2번의 광역도시계획, 여기서 한번 보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되십니다. 저 광역시의 장기발전 방향 그러면 안 돼요. 광역시가 아니고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되십니다. 그 다음 3번의 도시군계획.
자,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가로 묶어갖고 이하에서 생략. 이제 말씀 안 드려요. 다 알아서 가로 묶어갖고 생략하시고요. 그리고 시도는 군.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도는 군. 자, 특광시군. 요거를 세 글자로 줄여갖고 도시군. 그래서 특광시군이 도시군입니다. 그런데 자, 군 가로 열고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거기다 그렇죠? 광역시의 군은 제외입니다. 그 말은 광역시 안의 군은 따로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죠. 왜요? 저희 특광시군 할 때 광자가 뭐예요? 광역시. 광역시가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이고 광역시 안의 군은 따로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아니다. 그 얘기죠. 뭐 예를 들어갖고 인천광역시가 있으면 인천광역시가 도시군 계획 수립하는 대상. 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요 광역시 안의 군은 따로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이 아니래요. 그래서 광역시가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그러면 여기서 시 또는 군이라고 할 때는 어디에 있는 시군이라고 그랬어요? 도에 있는 시군이라고 그랬죠. 도에 있는 시군.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원래 같은 급은 도인데 도는 너무 넓어지니까 시군으로 합니다. 그래서 광역시 안의 군은 따로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이 아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여기서 시군은 도에 있는 시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인데 도시군 기본계획, 기본 동그라미, 도시군 관리계획, 관리 동그라미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 그러면 된다고요?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인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100점. 자, 옆으로 합니다. 자, 바로 4번에 도시군 기본계획, 역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 정도 보면 되죠. 장기 발전 방향 제시.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든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장기 발전 방향, 정책만 제시하는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역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 그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 밑줄. 자, 이걸 두 글자로 집행. 집행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등등등 거기 쭉 열거가 되어 있는 것들이 각종의 정책입니다. 정책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즉 정책을 다음에 6가지로 결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정하는 내용 박스에 1번부터 6번까지 앞글 졌다 갖고 용, 기, 도, 지, 입 6가지인데 그 2번 한번 봐요. 2번 개발제한구역 할 때 개자 동그라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도, 시가와조정구역의 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수, 개, 도, 시, 수. 이 4개 구역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냐? 용도구역. 그래서 그 2번 앞에다가 용도구역 따로 쓰셔갖고 용자에다가 동그라미 치니까 완성. 용용, 기도, 지, 입.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가로 9번 보겠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란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토지용, 그 토지용 앞에서 가로 열고요. 토지용 앞에서 가로 열고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 제한에서 가로 닫고 그럼 토지용부터 그 제한까지 얘들을 4글자로 행위 제한이라고 그래요. 행위 제한. 토지용,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을 4글자로 행위 제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밑줄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얘도 본질은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이 목적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그 다음 밑으로 하셔갖고요. 10번의 기반시설. 자, 기반시설에 하는 별표. 자, 얘는 24회부터 28회까지 그냥 5년간 우리 시험에서 울고 먹은 거죠. 그래서 기반시설. 그 1번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거빗줄, 주차장 같은 교통시설. 그래서 교통시설, 뭐 교통과 관련되는 것들 쭉 열거가 되어 있고요. 2번에 광장, 공원, 녹지 같은 공간시설,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 뭐 유원지 같은 것들도 공간시설. 3번에 유통업무 설비 옆에 수도 떠나면 수도, 전기, 가스 쭉 옆으로 와서 공동구. 우리 공동구 배웠네요. 공동구가 뭐예요? 공동구란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큰 시설물, 터널이라고 그랬죠. 공동구. 자, 이런 것들이 다 유통 공급 시설이라고 그래요. 공급하는 시설들. 그 다음에 4번에 학교 밑줄 학교. 공공청사할 때 공공, 문화시설 할 때 문화, 끝에 체육시설 할 때 체육. 그래서 앞글자 그대로 따니까 공공문화 체육시설. 그런데 맨 앞에 학교. 학교는 무슨 시설입니까?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학교도 공공문화 체육시설로 분류하고요. 그 다음 5번에 하천. 하천은 홍수 예방, 유수지, 저수지 이런 것들은 가뭄 예방 이런 것들을 다 방제시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다. 그래서 얘가 25회 때 그냥 단독 기출이죠. 그래서 재해방. 우리 사방설비라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사방설비. 사방설비가 뭐요? 사방설비. 사태 방지한다고 그랬죠. 산사태 방지하기 위해서 옹벽 같은 거 쳐놓은 거 그런 것들을 사방설비. 다 방제시설. 그 다음에 6번에 장사시설. 장사시설은 장례식장, 화장장, 낙골당 이런 죽는 것과 관련되는 것들은 다 보건위생시설입니다. 그것도 28회 때 정답. 자연장지 있죠. 우리 수목장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다 죽는 것과 관련되니까 무슨 시설이냐. 보건위생시설. 그게 28회 때 정답이었어요. 그럼 개돼지 죽는 건 어디요? 도축장. 도축장도 보건위생시설입니다. 하여튼 죽는 것과 관련되면 다 보건위생시설. 그 다음 7번에 하수도, 동그라미 하수도. 그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등을 환경기초시설. 얘가 맨 밑에 있어갖고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죠. 그리고 곧 하수도하고 수도가 첫 번째였어요. 24회 때 스타트. 상하수도는 유통공급시설이다. 틀려요. 상수도는 유통공급,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 다릅니다. 우리 상하수도 붙여갖고 부르는데 다른 거예요. 상수도는 유통공급이고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 딱 얘가 스타트. 이런 거는 뭐 논리가 있고 그런 거 아니죠. 그냥 봤으면 맞히고 못 봤으면 틀리고. 그래서 하수도 할 때 히읗, 환경기초시설 할 때 히읗 딱 맞춰주는 거죠. 이게 그 위대한 무슨 법칙? 자음법칙. 히히법칙 그러면 안 돼요. 히히법칙이 아니고 자음법칙, 자음을 맞춰줍니다. 자, 하수도는 유통공급시설이다 이러면 틀려요. 환경기초시설. 그 다음에 그 환경기초시설 밑에다 폐차장 하나 더 쓰세요. 폐차장. 폐차장도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그게 27회 때는 또 기출. 주차장은 교통시설,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 비슷한 거가 그냥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부터 폐차장까지 그 기반시설 거기 등등등 해갖고 생략해갖고 써놨는데요. 이거 다음 시간에 우리가 봅니다. 이 기반시설이 총 몇 개 있냐? 46개가 있어요. 46개. 이 46개를 7가지로 구분해놓고 이거 어디에 속하는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5년간을 그냥 우리 시험에서 울고 먹은 거죠. 5년간을. 그래서 이 기반시설 중에서 여태까지 물어봤던 거 다 말씀드렸고요. 그 여러 가지 기반시설 중에서 하나를 설치하기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그럼 그때부터는 무슨 설이냐? 도시군계획 시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밑으로 와보세요. 쭉 내려와서 13번. 도시군계획 시설이란 이 여러 가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한 개요, 여러 개요? 한 개. 결정된 한 개는 특정해갖고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따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당연히 다른 말이죠. 글자 수부터 달라요. 기반시설은 통칭하는 거예요. 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등등을 통칭. 그 중에서 하나를 결정. 그러면 그때부터는 도시군계획시설. 그리고 결정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밑에 14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란 이 도시군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얘도 아주 단골 메뉴입니다.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이러면 틀려요. 기반시설이 아니고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은 다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15번 도시군계획 사업. 자,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인데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거기 동그라미 1.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동그라미 2. 그리고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동그라미 3. 그래서 3개. 그거를 합쳐가지고 무슨 사업? 도시군계획 사업. 거기다 불평. 도시군계획 사업 하면은 3가지. 자,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